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럼 투자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 나의 어떤 결정, 그리고 저 사람의 생각까지 끌고 와서 그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본인만의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스터디를 하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어떤 투자의 답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계속 제 사고의 확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저는 주식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 산업의 섹터, 우리가 뭐 바이오도 알아야 되고 뭐 IT도 알아야 되고 뭐 자율주행 기술 뭐 IT 뭐 기타 등등 뭐 전기차 수소차 막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죠. 경제학도 거시경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려면 재무제표 이런 거 분석하려면 뭐 경영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 수급 요인이 들어가니까 뭐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심리학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고와 생각을 계속 평소에도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투자 포인트로 결국은 이어지지 않고 못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알게 모르게 본인의 실력이 쌓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폴더블 폰에 대해서 9월 중하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업 하나하나의 분석을 밸류에이션까지 저는 해야지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는데 저도 그걸 일찍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생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계속 하게 되면은 계속 그럼 나는 내가 이거 공부했는데 또 못 먹었어. 그건 이제 이미 지난 거거든요. 매몰 비용이에요. 그것도 또 한 번 이제 본인의 자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해 가다 보면은 본인한테 알게 모르게 이제 내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른 주식도 내가 분명 못 먹었지만 이게 왜 올랐을까?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계속 그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리고 어디까지 빼는가? 이런 것들. 결국 내가 먹지 않아도 그게 나의 자산이 되고 공부가 되면서 다음에 투자할 때는 그걸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내 생각을 되게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미세먼지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위닉스나 크리넨사이언스 같은 게 먼저 올라왔죠. 그러니까 겨울부터 건조해지면 미세먼지가 생길 거고 그 미세먼지는 봄까지 일어날 거니까 미세먼지가 겨울이나 봄에 올라오겠다. 그러면 한번 사두고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투자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해외 주식으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 우리 스타벅스 너무 잘 되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엄청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그 국민이 한 달에 1인당 쓰는 커피 비용이 10여만 원이래요. 평균. 그게 스타벅스가 거의 확장을 다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스타벅스를 그 건물에 입점시키느냐 안 하느냐가 그 건물의 가치를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주가를 보면은요, 지금 근래 거의 한 5년 사이에 쭉 상승이에요.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이제 방송이 되게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제가, 어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저의 이제 좀 성향이 뭐냐면, 뭐 한 가지에 좀 빠지면 호기심이 좀 커가지고, 그거를 계속 파고드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어제는 그 개그맨 그 김철민이라는 사람이 그 지금 강아지 구충제 그게 이제 뭐 어떤 미국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그 본인이 3개월 정도 그 복용을 했는데 암이 않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테마로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테마로 움직인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제일바이오하고 알리코 제약하고 동구바이오 제약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강아지 구충제 이제 관련주인데 그 강아지 구충제 그 펜벤다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제는 그 김철민이라는 개그맨이 본인의 SNS 계정에 그 결과가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올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올려가지고 그 오늘 그 관련 종목들 제일바이오라든지 알리코 제약이라든지 동구바이오 제약이 그 장중 고점이 나왔고 5원장 들여서는 이제 빠지면서 끝났어요. 이거 이제 테마성 주식인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벤벤 그 정확하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벤벤다졸이라는 게 그 강아지 구충제 벤벤다졸이라는 게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지금 말기암 환자들이 거의 지푸라기라도 짖는 심정으로 본인들이 직접 그거를 먹으면서 자가 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본인들이 그걸 먹으면서 기관 경과에 따른 본인의 어떤 그 환자의 데이터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 죽어가는 그 말기암 환자들이 직접 찍어서 그걸 계속 동영상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걸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관심 있게 계속 봤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벤벤다졸이 뭐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영양분인 뭐 포도당 섭취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가 사멸했다라는 게 어떤 뭐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뭐 에너지 섭취를 막아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대사 항암제와 동일한 어떤 기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나 뭐 미국의 FDA나 또 우리나라 대한암학회에서는 이게 절대 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과를 언론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저한테 온 생각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 다 100%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FDA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잖아요. 과연 그 FDA와 식약처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어떤 이 신약으로 허가를 내는 건데 과연 그거를 그 FDA하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났다라는 그런 약을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반대적으로 거기서 승인 안 난 약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 FDA와 식약처에 있는 사람이 그 약의 어떤 거를 분석하고 검증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수준과 그 사람이 아는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게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저는 어제 그 강아지 구충제 어떤 벤벤다졸 그걸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식약처와 우리 대한암학회는 자꾸 언론에다가 절대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사실이고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 벤벤다졸을 임상을 진짜 본격적인 임상을 해서 이게 신약으로 개발을 일부러 안 시키고 있다.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그 암 치료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죠. 그럼 그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건 그 누군가가 그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신약이 되면은 누군가의 수익과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그 먹이사슬 체계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벤벤다졸의 특허가 만료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글로벌 빅파마가 최종 임상을 해서 그 신약으로까지 FDA 승인을 받더라도 고가에 팔 수가 없대요.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글로벌 빅파마가 이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일부러 이거를 신약으로 개발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약간 음모론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지금 식약처와 그 대한암학회에서는 이게 절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자가 임상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본인들이 그 데이터를 내고 있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오픈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 복용법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환자들이 본인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없었다라면 과연 이 벤벤다졸을 이렇게 복용해서 서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공유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었을까? 식약처와 대한암학회 이런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유튜브가 또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식적인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얘기한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제약사항이 없는 공간에서는 더 이상 시스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도 시스템 경제잖아요. 자본주의도 시스템 경제인데 어떤 기술의 어떤 극단화가 일어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메커니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뭐 극단적인 그런 개인적인 여러 생각들을 좀 해보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어떤 투자를 할 때는요 계속 본인의 어떤 생각을 계속 다각도로 해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각도의 생각 속에서 본인의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사이트가 생기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생각하고 그런 공부한 것들이 당장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진 않겠지만 그게 다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